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두각학원을 통해서 공지가 되었을 텐데 올해 이제 의대별 스펙과 면접 설명회를 좀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 공지나 혹은 뭐 다른 수단으로 어쨌든 전달받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설명회는 의대별로 요새 뭐 의대 입시가 워낙 화두이기는 한데 이제 의대를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의대별로 일단은 합격과 불합격 스펙을 좀 살펴보고 뭐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형들에 딸려 있는 면접까지 좀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재작년, 작년 초까지는 일단 저 혼자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특별히 이번 설명회에는 특별히 조금 이런 연관 관리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좀 케어해 본 경험이 있으신, 네, 그런 경험이 저보다 더 풍부하신 우리 다른 좀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목차로 일단 공지가 되었는데요. 전반부에 일단 전형 소개,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이 가고 못 가고 했는지까지는 뒤에 좀 뭐 프로필이 나오긴 할 텐데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로 오신 윤한울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3, 고1이 입장에서 어떤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 한 1시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혹은 뭐 DM을 통해서 질문들을 주시면 네, 그때그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바로 전반부 말씀을 해주실 윤한울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앞에 말씀해 주세요. 소거가 안 되나요? 제가 소거를 좀 드렸는데. 예. 혹시 이야기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윤한울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의치안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이제 연관관리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스팟성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그 건너 또는 징검다리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뭐 학생부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항상 1, 2학년 때 되게 좀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의대 학생부를 이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연결성에 관한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도 없고 이게 과연 본인이 했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들, 뭐 일명 이야기하자면 누더기 학생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활동에서 이 활동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맥락적인 부분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이런 학생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의대,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면밀한 검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입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날고 긴다는 학생부들을 다 보면서 실전 경험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충족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들이 좀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복불복도 있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좀 경력이 있는 입사관 분들이 이제 그 담당을 했을 때, 그리고 경력이 좀 얕은 분들이 담당을 했을 때 약간의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좀 얕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정도쯤은 돼야 이제 서울 의대를 올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학생부를 딱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네? 참 겉보기에는 우수한 학생인데 과연 이걸 본인이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학생을 오히려 서류에서 탈락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입시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뭐 면밀하게 특히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더욱 좀 그렇죠. 세밀하게 이제 숫자화가 돼서 100% 합격을 보장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학종에 대한 거대한 흐름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 그리고 서울대가 어떤 학생들을 주로 뽑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타겟해서 보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서울대 의대 입시나, 여타 5대 의료원 입시에 대해서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서울대 2025학년도 전형, 그리고 합격 사례, 등등해서 그럼 서울의대에서는 도대체 어떤 애들을 뽑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가는 편입니다. 내신 2.6인데 뭐 서울대 경영학과 간 케이스 작년이었고요. 작년에 뭐 내신 1.8 가지고 카이스트 서울대 연대 고대, 공학계열로 다 붙은 학생도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대 어려운 합격생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연관관리 형태로 해서 좀 장기 컨설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 컨설팅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관관리 해봐야 한 학년에 해봐야 뭐 5명, 6명,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와중에 서울의대 합격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비율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그 왜 스카이캐슬 드라마 아시죠? 거기 보면은 딱 2명만 봤죠. 저는 딱 2명만 받지는 않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컨설팅 하러 왔을 때 뭐 덕담 몇 마디 나누는 거 그래 열심히 해봐. 이러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수시 컨설팅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학생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시야가 상당히 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시야를 트여주는 역할들을 컨설턴트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시적인 맥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공적인 맥락도 그렇고, 시야를 상당히 넓혀야 되는 게 컨설팅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의학 멘토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듀얼로 들어가서 입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들이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4학년도 뭐 의대 또는 치의대 같은 경우 서울대 합격생이 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목차는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있을 거고요. 1번과 2번,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 올해 그리고 작년 전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불 패턴과 사례에 대해서 뭐 패턴이라고 할 거라기보다는 뭐 진행했던 내용들 내지는 뭐 각 학교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서울대 의대만 딱 놓고 보기에는 좀 비교가 되면은 되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어떤 성향이다. 그리고 연대는 그에 반해서 어떻고, 카대는 어떤 애들이 많이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 거고요. 나머지 이제 면접 기출이라든지 유의사항, 금기사항 또는 중장기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은 김현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에 대해서 일단 서울대 전형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맨 위에 있는 표는요, 서울대 전형, 서울대 그 의대 수시 전형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게 2024학년도, 그리고 밑에 있는 게 2025학년도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뭐, 크게 다름이 없죠. 2024학년도에서 5학년도 넘으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이제 한 명이 줄어든 거, 그거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딴 것보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과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나 뭐 사회통합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건데요. 근데 지금 과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투과목을 몇 개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시에서는 이제 뭐 추가 가산점을 이제 부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는 이제 투과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투과목 자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대. 사실은 부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투과목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의대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간편해지기는 했죠. 주로 의대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수능에서는 이제 원과목 2개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서울대를 아예 뭐 원서를 써보지도 못한다. 그거보다는 한 장 정도는 쓸 수도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투과목 2개를 하면 가산점이 5점이 있거든요. 이 가산점 때문에 투과목 2개를 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2025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에서 산업치고요.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자, 물리, 화학 중에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서울대뿐만 아니라 의대를 준비를 할 때 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과중학교들은 전부 다 이제 과탐 선택을 4개 정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고에서 과탐 선택을 한 2개 정도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화학, 생명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수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수능 과목이 유리한 과목이 생명지구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지 인원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지구학 되게 중요한 과목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물리화학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좀 밀리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정책적인 방향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을 뽑느냐, 그것보다는 정책의 방향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는 학생이냐 아니냐를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자사고 학생들의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비교과에 대한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게 주로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 문제는 이제 영재학교 아이들이 여기에 지원했을 때 과연 붙느냐. 서울에서 광탈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거의 대부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영재학교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사나 일반고 애들보다 실력이 모자라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실력은 충분하지만 이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대잖아요. 국가의 교육정책이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스펙이 좋다고 해서 서울대가 무조건 뽑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과정을 많이 벗어났다. 또는 영재학교를 갔는데 영재학교 갔으면 IT나 공대 쪽으로 가야지 왜 의대로 오느냐. 그럼 국가 정책에 맞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제 서울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교 출신이거든요. 학점도 거의 대부분 A예요. 1학년 때 A 초반, 그러니까 A 플러스 말고 A0나 A 마이너스가 좀 뜨고요. 2학년 때부터는 거의 대부분 A 플러스가 떴습니다. 성적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고요. 비교과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죠. 근데 이제 의대를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학생으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볼 때 서울대는 뭐 영재학교 아이들의 지원서를 이제는 정책적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대입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대를 포기하고 이제 연대를 쓸 수밖에 없는 학생이고, 결국 작년에 그 학생은 연대를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뭐, 작년 그리고 올해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상에서는 뭐 크게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게 교과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수능 지역균형, 의예과 같은 경우에 교과평가가 일부 도입이 됐었고요. 지균에서 일단 먼저 도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으로 작년부터 이제 2024학년도부터죠. 4학년도부터는 일반 전형에도 이제 교과평가가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지금 거기에 대한 교과평가를 이제 넣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시하고 정시하고 이게 맥락이 좀 아리까리해지는 게 수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부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뭐 수능은 정시, 그 다음에 수시나 학생부 이런 어떤 양분화된 구조가 사실 흐물흐물 흐려지면서 장벽들이 좀 제거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시의 정시화, 정시의 수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 개편할 때 사실 수시 정시를 없애고 일원화시키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정시에서 지금 교과 평가가 들어갔는데 단순하게 내신 점수만 보느냐, 출결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 세특을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목 선택을 뭘 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과 평가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좀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부가 좋지 않으면은 정시조차도 넣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의예과 같은 경우, 뭐 공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이 좀 좋지 않거나 세특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한번 수능 점수로 붙어볼 만은 하거든요. 근데 서울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교과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블라인드 시행하고 나서 블라인드 시행 취지는 그렇죠. 일반고 애들을 많이 붙이겠다. 이게 블라인드의 취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사나 뭐 특목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이름빨 그러니까 뭐 명도외고 아니면은 뭐 한영 외대부고 한국 외대부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이 딱 붙어 있으면은 입사관들이 이 학교 이름을 보고 좋은 학교네 애를 갖다 좀 높게 고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이
블라인드 평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름값은 높지 않지만 되게 내실 있게 학생부를 준비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뭐 약간의 프리미엄을 좀 주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일반고 선발 비중이 떨어져요. 일반 전형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일반고판이었어요. 지금은 어차피 90% 넘는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은 뭐 자공이나 자사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지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사나 특목이 상당히 좀 강세를 많이 누려왔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상승했어요. 자사 특목 비중이. 근데 올해 이 비중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지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2023학년도에 일반 전형 25.6%,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2024학년도 올해죠. 이번 결과가 발표난 내용 보면은 일반 전형이 27.9%까지 올랐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고가 그만큼 경쟁력이 생겼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도 학생부 비교과를 상당히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고에 갔던 학생들이 상당히 좀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였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입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고3이 돼서 지금 이제 대학 1학년이 들어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3년 전에 이제 조국 사태 일어나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일어나고 그래서 일반고를 밀어주겠다라고 정책적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가 나왔던 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자사나 특목 가면은 이거 내신 빡세지니까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반고로 많은 우수 학생들이 많이 몰렸고요. 그런 결과치가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패턴이 아마 2025학년도까지는 계속될 거고요. 근데 2026학년도부터 다시 자사나 특목의 어떤 강세가 다시 세질 거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후가 이제 되면은 예, 사실상 이제 자사 특목을 일반과 전혀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서울에 있는 몇몇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교과가 괜찮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사 특목 싸다구를 때리는 그런 학생부를 만들어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반고라 하더라도 신경을 쓰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학교 협조 그렇게 뭐 눅눅하게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상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합격생의 고교 유형 현황 보면은 지금 일반고의 어떤 선발 비중,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의 선발 비중이 높아졌고, 의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패턴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고로 몰렸던 일시적인 상황이고, 한 2년 후부터, 올해까지는 이제 지속이 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자사 특목의 어떤 중심적인 입시 전형으로 한 10년은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입시 제도가 딱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출신 지역별로 보시면은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는 어떤 부분이냐? 서울에 대한 합격자. 서울의 합격자가 작년에 거의 한 30%, 29.4%, 뭐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9%로 줄었어요. 그럼 늘어난 데가 어디냐? 광역시에서 많이 늘었죠. 광역시도에서 26%, 26.9%로 올랐고요. 작년에 25.3이었는데, 자, 오히려 시나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다소 줄거나 유지가 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이 어떤 입시 전형 패턴에 있어서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조금 비중이 떨어지면서 왜 하필이면 광역시냐 이거죠. 시나 군이 아니라. 시나 군이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무조건 내신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광역시에서 상당히 많은 합격 인원을 어떻게 보면 좀 배출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볼 때 이제 일반 전형에서 보면은 광역시에서 합격자가 21.2%였 저기 보자. 합격자가 28.4%였는데 일반 전형이 30.3%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학생부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인서울 의대하고 이제 지방 의대하고 전형 좀 다르게 보시는 거 아시죠? 인서울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중심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서울대 그렇죠.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예, 직윤이 교과는 아니죠. 예,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아예 학종이 되어 있고 대부분 보면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수능 최저와 이제 교과 전형으로 많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컨설팅을 좀 끼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예,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신하고 수능만 준비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패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입시 정보라든지 진로 진학 정보에 대한 어떤 정보의 공유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탕 과목, 투 과목을 몇 개를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달라진다. 이 부분 정시에서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고요. 기본적인 어떤 뭐 명칭이 문제는 아니고 저희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 수시 전형, 일반 전형 뭐 어차피 뭐 기준이나 뭐 일반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지균, 일반, 기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균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2명씩, 일반 전형은 그냥 넣으려면 넣을 수 있고요. 기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평가, 면접,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기반의 서류평가 면접이 진행이 되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면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시문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MMI를 진행을 하지만, 다른 공대나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과목들에 대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벌 패턴 사례 뭐 이런 거 보시면은요. 이거 뭐 서울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밋밋해서 제가 일단 뭐 학교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2023학년도 의예과 수시 전형 관련해서 커트라인이고요. 뭐 교과 종합이 여러 가지 전형으로 있는데 조금 튀는 부분들이 고대 가기가 이렇게 쉬웠어? 라고 말씀하실 분들 있으시죠. 고대 이제 계열적합평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01, 70% 컷이 그 정도 나오죠. 근데 사실 그 전국 단위에 있는 자사에서 2.0 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민사 뭐 이런 데는 아예 1점대가 없고 2점대부터 내신이 시작이 되고요. 뭐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들 나눠 먹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열적합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부 비교가 상당히 괜찮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에요. 심지어는 수능 최저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정말 비교과에 대한 역량만 가지고 거의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쟁률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하죠. 자, 근데 이제 고대 학부 수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66. 일반적인 인서울 학종 의대치고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비결은 무시무시한 수능 최저에 있습니다. 4, 5 수준의 살벌한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학교들의 어떤 전형 중에서 뭐 지방대는 교과, 살벌한 교과, 1점대 극초반의 어떤 내신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가지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은근 또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컷이 어마어마하죠. 1.10 뭐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서울대는 뭐 넘어가고요. 성균관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없죠. 근데 이제 비교과 진검승부 좀 들어가죠. 5대 의료원이고 해서 자사 애들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70% 컷이 1.46, 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 연대 활동 우수형인데 사실 최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최저가 있는데 이게 의대 최저치고는 상당히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신 컷을 갖다가 차리면은 오히려 서울대를 능가하는 희한한 내신 컷이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 활동 수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교과에 대한 진검승부, 진짜 비교과만 괜찮았을 때 넣을 수 있는 학교는 연대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붙는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은 좀 오버스펙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 추천형하고 이제 활동 수용 어떤 걸 넣을까 일반고 학생들은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추천형을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면접에서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학교 추천 받는 게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10명 받아오면은 그래서 지원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경쟁률이 5.79대 1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대 1 가까이도 나오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1차 패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성취평가 B가 하나 떠버리면은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사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있고요. 뭐, 중앙대 다빈치형, 탐구형. 예, 요것도 최저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보면은 내신 컷도 되게 좀 널널한 편이죠.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내신 자체가 막 되게 막 빠듯하냐. 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비교과에 대한 역량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0%컷 하니까 되게 높아 보이죠. 근데 이게 70% 컷이라는데 또 함정이 있습니다. 90% 컷이나 뭐 이렇게 가면은요. 1.8짜리 학생들이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으로 붙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2점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아니고요. 그때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신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못 넣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사에서 1점대 후반 정도 되면은요. 서울대 일반 전형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시권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갖다 좀 보여주는 게, 이거 경희대 건데, 경희대가 또 이제 착하게 되게 좀 자료를 잘 내놓죠. 그래서,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합격 등급 보시면은요, 1등급 빼곡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때도 있습니다. 2등급 중반대까지 쭉 가다가, 갑툭튀해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뻥 비어요.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특목자사에서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특목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등급 찍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죠. 그러니까 한 2등급 중반 때부터 3등급 때 애들이 주로 학종을 갖다 서류를 정말 빡세게 합니다. 그런 애들이 사실 네오르네를 넣느냐, 그거보다 훨씬 높은 학교들을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비교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 다음에 3등급에서 이제 3등급 중반 때까지 결국 이 학생들 그러니까 의대 합격하는 애들은요 그룹핑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신하고 같이 맞물리는 애들 진짜 비교가 괜찮았어 얘는 좀 뽑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애들 두 그룹핑으로 나뉘고 실제 3등급이 넘는다 하더라도 의대 지원이 가능하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합격 사례 한번 보시는데요. 서울에 있는 일반고 학생입니다. 전교 1등이죠. 내신이 1.00입니다. 전교 1등이니까 당연히 뭐 서울대 의대를 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전교 1등 1.00이 붙는 케이스보다 떨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1.00이 전국적으로 볼 때 거의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입학 전형은 그만큼 안 되죠. 아까 보셨듯이 직윤이 한 40명 정도, 그다음에 일반이 한 50명 정도, 채 합해서 100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1,500명, 1.00, 1,500명이 이 1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붙는 애들이 많을까요?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을까요?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의대 같은 게 1.00 떨어지는 케이스 되게 많고요. 자, 그래서 일반고에서 이게 또 붙기가 되게 힘들죠, 생각보다. 자사나 특목 같은 경우에는 의대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하는데 일반고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사실 이 학생도 사실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서울의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의대 같은 게 예비 24번이 떴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대를 추천형을 못 썼어요. 원래는 1.00이면 당연히 추천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취도에서 B가 하나 뜬 게 있습니다. 진로 선택해서. 그래서 B가 하나 있어서 이거 5점 까이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추천형이 상당히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화 한번 넣어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추천형 한번 넣어보라고. 그랬는데, 1차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있지 않냐. 그래서 활동 수행 넣었는데, 서류는 또 됐어요. 서류는 또 돼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면접이었죠.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면접입니다. 왜 그러냐? 평소에 보고서 쓰고, 활동하고, 뭐 독서하고, 이런 활동들이 자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에 이제 지필고사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실전 면접에 가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톨릭 의대는 사실 서울의대하고 면접 일자가 동일했어요. 그래서 두 개 중 하나 선택이었죠. 그랬는데 얘는 이제 카톨릭 의대 면접을 안 가고 나는 서울의대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서울의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MMI부터 서류평가까지 쭉 했었고요. 경희대 의대도 합격이 나왔고 의외인 건 이런 거죠. 한양대 의대 예비 22번 나왔습니다. 최종 합격까지 안 나왔죠, 결국.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종잡을 수 없는 학교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양대예요.
딴 데는 제가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한양대는 제가 참 예측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학생부 검토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물리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내용 보고 이제 2학년 때부터 같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물리 쪽에 상당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전형을 이제 지원을 하고 되게 좀 꾸준한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오히려 타겟을 다르게 갔습니다. 본래 의대 가려면은 뭐 화생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얘는 물생 중심으로 갔었고요. 최근 그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입자 치료를 컨셉으로 잡았고, 입자 가속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험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무엇보다도 꾸준한 학습 능력하고 자기관리 능력. 이게 상당히 강점이었어요. 그러면 학생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학생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학생의 컨셉하고 다르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문구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부에 넣으면 좋냐? 그게 아닙니다. 이 입사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컨셉을 좀 맞춰봐요. 그러면서 학생상을 그려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성격상 모순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상 서류 통과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일단 기본 컨셉을 꾸준하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되게 뛰어나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되게 좀 영민한 머리를 가진 학생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노력으로 1.00을 만들고 그 꾸준함으로 승부를 본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차분한 성격이 상당히 좀 이 학생의 강점이었다. 그런 학생들을 누가 서울대가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서울치대 들어간 학생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1점대 거의 중반이잖아요. 중반이다 보니까 서울치대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의대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점대 극초반을 요구하는 거에 반해서 서울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여분이 있기 때문에 1점대 중반, 1.6 이 정도 학생들도 과거에도 충분히 합격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적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학생은 가고는 싶은데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듀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치대인데 의대를 갖다 좀 지원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의대 지원도 같이 진행을 해서 원광대 의대는 합격을 한 상태였던 거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치대 합격하고 연대치대, 고대의대, 경희대 의대는 오히려 불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설계를 할 때 이 학생은 좀 의지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1.5나 1.6쯤 되면은 치대? 서울치대? 서울치대를 어떻게 넣어? 의대? 의대를 어떻게 넣어? 이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이제 서울대 공대 넣자, 연고대 공대 넣자 이렇게 가는데 이 학생은 그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뭘까요? 수능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이런 지원 원서를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44 되는 학생이 어떻게 서울치대를 가요? 갈 수 있어요. 왜? 지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44 정도 되는 학생이 지원 자체를 안 해요. 지원하겠다는 마음 자체를 먹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지원에 대한 그 어떤 그 마음을 먹는 그 가장 큰 자신감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 점수였다.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면은 본인은 이제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면은 충분히 이제 수시 라인도 올려 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결국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5대 의료원을 비롯한 최상위권 학과, 대학들은 여전히 학점 비율이 높고요. 학종 전형 선호합니다. 그래서 교과 내신이나 비교과 진로 활동이나 수능 최저, 균형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은 가장 베스트고요. 요 중에서 한 2개 이상은 갖춰야지 의대 입시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에 맞춘 고난도 학습 콘텐츠. 그러니까 의대 가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능 등급에서도 1등급이 나오는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강의를 듣게 되면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줄, 혀를 뚫어줄 개인 강사가 되게 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후 내용은 김현 선생님께서, 김현 센터장님께서 남은 내용들 같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질문을 중간중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뭐 DM으로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채팅창을 주신 경우는 없어가지고요. 혹시 뭐 뒤늦게라도 채팅창으로라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어서 를 바꿔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의 이후 만나게 되는 면접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이 있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이제 요 지규는 서류 기반 면접이라 그래서 이제 생기부 기반 면접을 하고 일반 전형은 제시문 면접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 요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균에서도 네, MMI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MI 중심으로 요 제시문 면접에 들어간 MMI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서울대 지규는 일반 원칙적으로는 생기부 면접인데 이 의예과만은 MMI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뭐 면접 방법에서 뭐 수의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일단은 네, 일반 전형 기준이고 요거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전형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 우선 평가 방법이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며 제시문 영어 사용될 수 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은 영어 제시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나온 적은 있는데 그다음에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 면접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면접 시간이 60분이라고 되어 있을 때부터 한 곳에서 10분씩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서류 기반 면접을 치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의과 대학 같은 경우는 5개 면접실에서 50분, 그 다음에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4개 면접실 40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이제 면접 후기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아마 뭐 제가 수업했던 학생은 아니고 일반적인 인터넷에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교수님께서 서울대 의대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서류 면접을 보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였지만 서울대 의대가 연구를 강조한 점을 떠올리고 최신 의학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 순서라 긴장했지만 들었던 것과 달리 면접을 담당 교수님과 입학사정관님이 고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MMI 문제, 이제 MMI 넘어갔죠. 그죠? 다른 방에서 5명과 반 전체 중 어느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문제점이 생기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MMI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논리가 그냥 아, 물론 당연히 로직이 쓰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로직의 이제 레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MMI 특징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 점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모든 질문은 지원자가 의대생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갖출 수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면 답변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 네, 일단 이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아까는 면접 후기였고 지금 면접을 좀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가나 제시문을 줍니다. 그러면 같은 경우에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 제시문이 나왔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나 같은 경우 그래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주고 2분 정도 뭔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제시문이나 자료는 나와 있는데 문항은 없어요. 뭘 물어볼지는 안 써 있거든요, 미리.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에는 이런 자료에서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오겠구나를 최소한 첫 번째 질문 정도는 본인이 일단은 예측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가제 질문 설명해 보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인 답변 어떻게 해요? 또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가에 대해서만 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 다시 가 기반으로만 설명을 해봐라. 다시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오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나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라. 이제 나 질문 넘어가는 거죠. 자, 계속 좀 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결합성 우선 A에 대해 말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다음 1960년대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 18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몇 점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자료 하나 두 개 가지고 계속 질문이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5번. 그렇다면 개인주의 지수가 높아졌다고 예측한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해봐라. 뒷면을 넘겨봐라. 뭐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는데 약간 돌발 문제라고 해서 이제 뭐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 개인주의.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추가 문제가 그 면접에 주어지는 경우는 보통은 정시는 이제 이렇게 면접이 흘러가는데 수시에서는 최근엔 좀 이런 경향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 하나에 대해서 지금 무려 6개 질문을 한다는 것을 뭐 추가 질문 뺀다고 하더라도 5개까지 질문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10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면접방 안에 시간이 10분이고 러닝타임 9분 정도 되는 건데 제시문 주고 2분 정도 생각하시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학생에게 물어보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거는 자료 해석형 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그래도 편해. 그 편차가 적습니다. 대체로 이제 어느 정도 자료 해석들은 다 해내기 때문에 편차가 좀 적은 편이고 요것보다는 이제 정말 그 상황윤리라든가 의료윤리라든가 이런 거로 넘어갔을 때가 또 고생들을 많이 하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연대 화로랑 같이 쓰는 친구들 많다고 윤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학활동 현장에 가장 힘들었다. 이건 이제 제가 다 끝나고 어떤 면접이 제일 힘들었는지 좀 물어본 그런 거였어요. 수능 마치고 정분되지 못한 상황에서 3일 후 바로 면접이었고 이게 아마 3일이 아니고 만 이틀이었을 겁니다. 아마 목요일에 수능을 보고 토요일에 면접이었으니까 면접 대비도 부족해 면접 실수도 많았고 그래서 결과도 추하 비싼 번을 받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현수는 저랑 해서 서울대학교 했고 MOI 수업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면접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뭐 여름방학에 한 2번 정도 하긴 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었죠. 그 시간 동안 했었고 다음으로 다양수를 했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울대 MMI는 잘 치러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예술학 의학과 그래서 이거는 좀 공통적인 거긴 한데요. 일단 수능 끝나고 바로 보기 때문에 워낙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의학과 같은 경우는 그 MMI는 아닙니다. 그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MMI 스타일로 나오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과랑 똑같은 이과 물화생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거기서 좀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첫 번째 면접은 이제 연습 삼아 좀 보고 두 번째 면접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극복이 가능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면접은 기본적으로 체감 난이도도 다르고 유형도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문제들을 다른 기출도 좀 보죠. 아까는 이제 면접 수기나 복기를 보셨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형 문제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문제 제시문은 요거보다 조금 깁니다. 실제로 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달리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의예과 문제야, 이과 문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이제 의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 굉장히 당황들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식으로 또 나와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 사실은 이게 그 이공계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화생지나 수학의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주는 문제들도 그래서 가족 간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제시문을 좀 보시면 아버지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네, 아내는 네, 결론은 다 같아요. 찬성했어요. 큰아이도 찬성했어요. 둘째 아이 찬성했어요. 근데 그럼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이 찬성한 이유 중에서 본인은 어떤 이유에 제일 공감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MMI에 어떤 측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윤리성이랑 우리 보통 이게 그 기본적으로 윤리 면접인데 이거는 이제 결과보다는 내가 여기 동의했냐 반대했냐 뭐 이것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저 과정을 보는 면접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는 면접이 어떤 것인지는 다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결국 이 셋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입장이 가장 공감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여기서는 당연히 이 셋 중에서는 둘째 아이의 이유가 가장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찬성하는 거는 그냥 찬성하는 정말 이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둘째는 잔소리 들을까 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 그냥 찬성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관점에서. 근데 이거는 나머지 가족이라고 하니까 약간 타인적인 관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바라는 답은 둘째 아이와 같은 이유로 뭔가 찬성을 한다면 찬성하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의도된 그 어떤 의료 면접적인 상황을 주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 MMI 나오는 거고요. 서울대 MMI에서는 의료 상황 면접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MMI라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시 나눠지는데 일단은 인문학, 사회과학자, 사고능력.
아까 인문학적 사고 능력은 보셨던 것처럼 여기 뭐 반달리즘이라든가 자료에서 반달리즘이라든가 아까 그 생태시 메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적 사고 능력을 조금 측정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회학적 사고 능력은 아까 보셨던 이런 본적인 사안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자료나 이런 걸 해석하는 문제들,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인 문제를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학 의료 상황이 나오는데 의학 의료 상황 면접은 서울대 MMI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의학 비의료 상황이 나와서 이제 뭐 아까 면접 후기에도 있었잖아요. 뭐 반에서 선택을 하는데 반 전체를 선택하느냐 5명 선택하느냐 되게 달라진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뭐 보통 딜레마 상황이죠. 딜레마 상황에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대체 의대 가는 건 무슨 상관 있어?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문제죠. 요 문제처럼 뭐 어차피 다 찬성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는 뭐 아버지를 따라 물고기 축제에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성하면 왜 찬성하고 혹시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요거를 요 단기간에 학생들한테 조금 약간 주입 내지는 체화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론이라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건 6단계로 되어 있긴 한데 6단계가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3단계 정도로만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1, 2번 단계 타율적 도덕 단계 내가 벌을 받을 거야 복종을 지향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잔소리를 듣는다 그런 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 도덕 수준이 되는 거죠. 아이가 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을까 봐 그냥 가자고 한다. 자신의 이익 극대화. 뭐 이제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어쨌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나한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대인 간 기대 관계, 대인 관계의 조화.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과 도덕 단계. 뭐 내가 이걸 하면 뭐 누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혹은 이제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그게 뭐 법대로 하는 거니까 실정법대로 이제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요거를 되게 따지죠. 4번 단계 성향을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 MMI 문제 중에서는 실정법이나 매뉴얼에 어긋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다른 병원의 의사지만 당장 이 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을 때는 응급할 때는 수술을 그럼 하겠다고 판단해야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5번이나 6번 단계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편윤리, 개인의 양심 아니면 이제 단순 실정법이라는 실정법을 넘어서는 단계 판단력들 그래서 이제 5번과 6번 단계에 그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를 사실은 기대를 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6단계를 구분하기 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3단계 정도로가 뭔가 나 위주로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뭔가 그냥 뭐 타인과의 조언, 그러니까 뭐 튀지 않으려고, 아니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 그것과 설령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보편윤리나 뭐 타인의 인권이나 이런 걸 존중할 것이냐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 3단계 사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면접과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드렸고, 이제 뭐 각자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일단 고3, 뭐 당장 지원해야 되는 이런 친구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뭐 대표님께서 이제 1.0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1년에 서울대 직윤으로 지원하는 1.0이 5학기 1.0이죠. 전체가 한 400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실제로 합격하는 경우는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1.02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어떤 내신의 어떤 대한 믿음, 저는 약간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벗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게 실제로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 거의 5, 6년 됐는데 1.35가 1.38보다 우수한 거 아니다. 그래서 뭐 학종도 내신이 전부다. 이거는 루머라고 사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 수업에서 이런 것들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여전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뭐 비교과라고 취급하시는데 그건 이제 교과라는 범위를 너무 좁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공부와 관련된 것들이죠. 다음. 그래서 이제 비교과 수상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독서에 대한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게 뭐 학종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학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2022년도 서울대학교 입학 설명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어떤 식으로 서류 평가 기준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퀘스천을 가져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그다음 넘어갔을 때
교과 이수 사항과 세부능력 특기 사항. 그래서 교과 이수 사항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올해 고3들부터 사실 이슈가 됐잖아요. 뭐 선택 권장 과목, 권장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뭐 필수 권장 과목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이수를 했는지. 그다음에 세부능력 특기 사항. 이거는 뭐 사실 강조가 꽤 몇 년 전부터 됐으니까 그 과목별로 적히는 500자에 어떤 내용이 적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나오죠. 학업 관련 교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탐구 활동. 요거 일단 둘로 나눠서 창의적 체험 활동 탐구 활동. 그러니까 지금 세 특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창체를 좀 소홀히 하시거나 창체가 뭐냐면 생기부 앞쪽에 있는 거 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죠. 그럼 뭐 봉사는 이제 중요성이 거의 사라진 건 맞고 자율 동아리 진로를 가벼이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체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내 수상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학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따라서 이미 올해 대학 간 애들부터 수상 목록은 안 넘어갔잖아요. 그 입시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제가 이제 제 설명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입시에 익숙한 입시 친화적인 1600개 200개 고등학교와 입시에 좀 무심한 1600개 고등학교가 있죠. 근데 이 200개 고등학교는 대회에 참여를 했거나 뭔가 상을 탔다면 생기부에 이걸 우회적으로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명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생기부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 얘가 뭔가 교내 활동에 참여를 했고 혹은 대회에 나갔고 거기서 뭔가 상을 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니 고등학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이걸 다 똑같이 놓고 본 대학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흔적이 보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내 수상 항목 자체는 빠졌지만 수상을 한 친구와 안 한 친구의 생기부를 다르게 써주시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 세트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계속 이제 저는 요거만 말씀드려요. 토론, 발표, 실험, 탐구. 그러니까 이제 자꾸 탐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탐구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이제 그 2018년 땡땡 교수 사태 이후에 이제 뭐 소논문이나 보고서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조차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 주로 정시하는 분들이긴 한데 뭐 내신이 최고의 비교과다. 네. 그 말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70%만 맞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오늘 서울대 의예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해당 고등학교별로 적정 내신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우리 학교에서는 1.2 정도까지는 서울대 의예과를 뭐 써볼 만하다. 뭐 그렇게 하면 일반 전형이겠죠.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1.2가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1을 다 맞춘 애들끼리 경쟁을 시작하는 거죠. 1.1을 못 맞춘 학생 입장에서는 1.1을 일단 맞춰야죠. 그게 한 70% 돼요. 내신이 모자른 애들이. 근데 1.1을 맞춘 애들이 예를 들면 30%가 되는 거거든. 걔네들끼리 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글씨 부분을 경쟁을 하는 거예요. 탐구 활동이나 실험 등을 통해서.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그 자꾸 이제 대중 설명을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 설명을 하게 되면 70점짜리 답을 해야죠. 왜냐하면 70%한테 내신이 제일 중요한 게 내신부터 갖춰놓고 봐야 되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설명만 한 게 아니라 특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30%를 맞췄다는 전제에서 나머지 경쟁이 뭘 갖고 벌어지는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런 수상은 요 항목 자체는 빠졌으나 이렇게 얘기가 돼서 뭐 그래서 수학 부분에서 뭐 우수한 역량을 보여줌, 뭐 물리에 있어서 탁월한 실력을 보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기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나오죠. 탐구 능력. 탐구 능력이 결국 뭘로만 볼 수 있어요? 리서치가 들어간 심화 탐구 활동, 소위 말해 결과물 자체가 발표나 보고서로 나오는 걸로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창체가 여전히 잘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대학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요거는 그거죠.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별로 각각 다르게 과목을 이수한 교육상을 고려하겠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배려를 해준 얘기가 되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 이거 이제 그 어나운스먼트를 멘트를 이제 요거 받아 놓은 건데 교과 성적을 기계적으로 평가한다면 실제 지원자 학업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좀 채팅창 제가 좀 활용할게요. 이제 이게 아까 뭐 컷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고등학교를 제 설명에 제가 A, B, C, D 5개로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다시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해서 A는 어쨌든 30명 이상 수시 실적을 보이는 학교, 최근 3년 서울대 기준. B는 20명 이상. 그럼 C는 10명 이상. D는 5명 이상. E는 이제 그 미만이겠죠. 4 미만. 이렇게 이제 워크하게 나누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메디컬 실적이 있을 때는 이제 뭐 한 등급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기본 분류에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A 등급을 저는 일반 전형 기준 봤을 때 보통 저희가 2부터 가지 맞겠죠. 2그룹 같은 경우에는 직윤이 아니어도 여기 뭐 사실은 대부분 직윤으로 가야죠. 여기서는 서울대 의예과는 일반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일반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보통 1.1 정도에서 1.1대, 그러니까 1.2가 넘어가면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내신만 말씀드린 거예요. 서류 상황은 그 다음에 보기로 하고 D그룹은 이제 보통 저희가 1.3, 그러니까 0.2 정도씩 올려잡아요. 그다음에 뭐 C그룹 같은 경우는 뭐 1.5, 뭐 E그룹 같은 경우가 B그룹이죠. B그룹 같은 경우가 뭐 1.8, 1점 후반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그 준비 있네요. A그룹 같은 경우는 뭐 2점 초 정도가 간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A그룹은 어디냐면 뭐 저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대 30명 이상 보는 가는 학교니까 뭐 하나고 인원 대비 민사고 저 수시 실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상고는 저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A그룹으로는. 그다음에 뭐 대원외고 있는 대원외고는 뭐 사실 의대를 가는 학교는 아니니까 근데 거의 손에 꼽죠. 그러니까 졸업 학교에서는 이제 2점 초 정도까지는 뭐 되는 경우도 좀 나오거든요. 초중도 되긴 하죠. 서를 따라서는. 일단 저 정도로 보는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내신 레이즈가 왜 달라지느냐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내신 따기 힘든 학교를 조금 봐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과목에 있어서는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근데 있는 학교에서 아까 또 예를 들어 뭐 생투가 개설이 됐는데 안 들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불리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나온다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아까 A그룹 학교들은 뭐 표준 편차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뭐 96점인데 2등급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학업 능력을 상승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실질적인 학업 능력은 뭐냐 하면 내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신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자, 이거는 그럼 서울대만 그러냐? 그러면 서울대 믿고 저것만 준비하다 망하면 딴 데도 못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어디에 제가 딴데 것도 가지고 왔죠. 어디에요?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건 사립대 주요 대학, 어쨌든 연대가 끼어 있습니다. 그 학교들 보시고 그다음에 자, 이건 작년 건데 학업 역량은 기본 정의를 그대로 평가하고 변화도 크지 않는다. 그리고 또 나오죠. 학업 역량은 단순히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해 안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대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내신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내신 안 돼도 뭐 비교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에 그게 아니라, 어, 내신 좋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신만으로 가는 게 아니다. 내신은 일단 그 레인지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이제 생기부에서 글자로 쓰여진 부분을 갖고 경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이건 경희대에서 내려온 자료인데 특히 이 부분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전공 관련 과목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니 보통은 이제 애들이 특히 선택 과목에서 물리를 많이 피해가지고 물리가 이제 뭐 2그룹에선 그렇지 않겠지만 2그룹 정도만 돼도 물리는 이제 잘하는 애들, 뭐 공대 간 애들 이런 애들이 하니까 피한다.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친구도 물리 쪽으로 이제 베이스가 잡혀서 가능했다는 게 아마 그 친구가 오히려 그 의대를 갔지만 의대야 뭐 이제 기본적으로 전공업다 골고루 잘해야 되지만 다소 이제 깊이 성향들이 보이는 아마 의대 생기부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물리 쪽이 오히려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얘기 나오죠. 뭐 일반 선택과 물리학 2등급, 수험지수 20명 진로 선택 물리학 투과 B등급. 그래서 물리학 영양 우수하게 본다 B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뭐 제가 진행하는 컨설팅, 저는 보통 이제 연간이 아니라 단기나 일회성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5가지 요소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우선 이거에만 되게 집착을 하세요. 종합 내신. 이거 막 0.05, 뭐 0.1만 돼도 뭐 좀 그나마
동의를 하겠는데 0.05, 뭐 0.3상 집중하시는데 이거는 일정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2 정도까지는 아래 것들로 이제 뒤집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고대 궤적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0.4까지 뒤집히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자, 제가 두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관련 과목들을 잘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내신이 좋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전공 과목들의 내신이 관련 과목들 내신 종합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의대 같은 경우 저희가 생명 쪽 과목을 그래도 1순위 놓고 보니까 뭐 내 내신보다 내 종합 내신보다 생명과학 내신이 이상은 돼야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동아리 활동 볼 거고요. 항상 얘기하는 요 심화탐구 역량 요거 그리고 이제 독서 서울대 같은 경우 독서가 중시 되겠죠. 아까 독서 설명해달라는 질문이 있어. 그거는 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좀 더 중장기 계획. 지금 이제 고1이나 고2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내신보다는 독서나 실험을 더 중시하시면 좋겠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서울대 자료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서울대는 특히 독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서 설명회도 이제 매달 따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던 작년까지 서울대에는 자기소개 3번이 독서였어요. 책 읽은 거 2개 쓰기, 그전에 3개 쓰기. 그럼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역시 생기부의 독서 항목은 이제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죠. 근데 그거는 사실 형식적으로 된 지가 이미 오래됐고요. 책을 읽고 뭐 창체 쪽에 들어가고 책을 읽고 보고서를 써서 무슨 토론을 해서 세특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있는 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독서라는 건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린 선택 과목의 얘기. 근데 이제 보시면 사실은 의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생명만 이제 보통 생명과 화학 정도만 잡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뭐 혹시라도 내신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이걸 피해가면 개설에 있는 피해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보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학업태도의 우수성.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정년적인 얘기는 학업태도 우수성 뭐 뭘로 보이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교 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경험을 쌓으려 노력해온 학생들이다. 그러면 뭐 일단 써지기에 앞서서 이게 이걸 보일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일단 선택 과목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 교과 같은 게 있는 학교들은 당연히 전문 교과를 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거 이제 대학 가면 문제의식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죠. 도전적인 태도로 배움이 필요한 과목들을 적극 이수했는지 이수 과목 그다음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 또 나왔어요. 글쓰기, 탐구, 실험 등의 풍부한 경험을 쌓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반고에서 일반 전형으로 사실 이건 뭐 의예과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불리함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 실험 때문이에요. 어, 탐구는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실험했는데 실험은 사실은 장비나 지도교사의 문제가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코로나 3년이 굉장히 일반고에는 치명적이었죠. 그나마 있는 실험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고 회복과 약간 비율이 약간 작년부터 회복되는 비율이 보이는 거는 그 전년대 워낙 이제 기저효과라 그러지 바닥을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균이야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경쟁과 상관이 없는데 일반 전형에서 도저히 일반고 학생들의 생기부를 정말 봐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입시에 친화적 200개 학교는 코로나 나도 첫 해 빼고는 그래도 첫 해조차도 꾸역꾸역 뭔가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안 하고도 그래도 한 거란 2배로 부풀려서 써놨는데 일반고는 그냥 코로나라서 안 했다고 다 그냥 텅텅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대학이 그거를 감안해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실험이 그렇거든요. 이과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실험을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끔 이거 이제 이 중학교 때부터 영재원이라 이런 데 돌던 데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고등학교 실험도 막 밖에서 해가시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일단 생기부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생기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좀 해야 된다. 꼭 뭐 엄청난 실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나오죠. 자신이 속한 교육 자원을 확실하게 이용을 해라. 왜냐하면 그러면 당연히 생기부에 기재가 됐을 테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전적인 태도로 가라. 내신 안 나올 것 같다고, 아니면 뭐 시간 뺏길 것 같다고 피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세트, 행특 같은 게 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창체에서도 이제 뭔가 좀 드러났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서울대만이 아니어도 지금 계속 과목 선택과 주제 탐구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개인적으로 5학기 내신 1.0인데 제가 만난 친구는 서울대 지금은 떨어졌어요. 떨어진 친구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생기부가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했는데 좌충우돌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돈이 안 된 느낌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주제를 좀 잡고 본인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학교에 아마 이게 보통 그 200개 학교들은 이걸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레인지 좀 받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또 서울대만 그런 거냐라고 하실까봐 또 갖고 왔어요. 서울대 안 가더라도 필요하다 보시면 이제 여기 폐지됐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독서 이거부터 가셔야겠네요. 자, 수상, 독서, 개인 봉사활동 대강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자, 독서 얘기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독서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활동 상황의 경우 그건 대학의 경제에 지불할 대상 없다. 없대요. 그죠? 빠졌죠?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한국말은 이제 역적부터가 진짜죠. 해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이 교과서의 특기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이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그리고 이제 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사실은 이 독서활동 기록 7번 항목은 사문화된 지가 사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2018년부터인가 17년부터는 저자와 책 이름만 썼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학에서. 그게 아니라 책을 베이스로 뭐 가장 간단히 독후감을 썼다. 뭐 보고서를 썼다, 뭐 발표를 했다, 토론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에서 여전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 나옵니다. 토론, 실험, 과제 수행, 집단학습, 주제 탐구. 뭐 그러니까 내신이랑 무슨 문제 푸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거. 그다음에 동아리, 자유진로에서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창체니까 비교과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탐구력. 어떤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의 결과는 뭐냐?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실습, 또 나와요. 교내 대회 참여. 이거 작년 겁니다. 앞에서 같은 거예요. 이거 빠진다는 거 알고 있지만 교내 대회 참여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나오죠.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교내 활동. 그러니까 이 교내 활동이 무슨 그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붙이는 자율 활동 말고 뭐밖에 없어요. 네, 결국 이제 대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회적으로 써주신 학교들이 있었고 이제 이거를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확산이 되겠죠. 예, 그래야 생기부가 뭔가 차별성이 있구나라고 보셔서 자 그다음 창의적 체험자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실 과세특기나 여기는 억지로 진로로 끌고 가면 사실 어색하잖아요. 근데 창체 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얘가 대체 어떤 데를 가고 싶어 하는지 창체 쪽을 파악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 희망에 적합한 동아리에 가입하고 진로 활동을 추진해라.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죠. 창체 버리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글자 수도 만만치 않지만 이만큼 대학을 중시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자, 일단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생기부에서 빠진다, 덜 중요해졌다는 항목들이 여전히 대학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이 독서 플랜 AB는 뭐였냐면 다른 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큰 틀에서 제가 이제 인기학과를 보통 플랜 A로 잡고 특히 이제 저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를 플랜 B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 역시도 사실은 그렇게 투 트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의예과를 준비를 했어요. 뭐 의예과, 뭐 치의예과 아니면 이제 뭐 사실 수의에는 처음부터 거기 하고 싶은 애 가고 중간에 트는 애들은 별로 없는데 뭐 어쨌든 뭐 의치 약수가 보통 같이 묶여서 가죠. 근데 가다가 뭐 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뭐 내신이 안 나와. 내신이 좀 떨어져.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뭐 생명공학으로 이제 틀잖아요. 약간 생명공학이라도 가야지. 아니면 뭐 생명과학이라도 가야지. 조금씩 이제 공학보단 과학이 조금 낮으니까 컷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죠. 이다음부터는 뭐 이게 동생명 쪽을 아예 잡는 경우도 있고, 뭐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식품 영양 쪽으로 트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분화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투 트랙을 약간은 여기, 그러니까 뭐 메디컬이고 생명과학이고 생명공학까지는 그냥 묶어서 독서를 활동을 하시면 상관없는데, 이쪽 플랜 B를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2학년부터는. 그러니까 1학년은 그러실 필요 없고, 2학년부터는 그럼 내가 만일에 이 생명 쪽까지도 힘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4, 5, 6번은 뭐 그대로 생명을 밀고 가더라도 심지어 메디컬까지 밀고 가더라도
1, 2번 정도는 그냥 어쨌든 대학을 높이고 뭐 과를 좀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랬을 때 어디를 가야 할까? 그럼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좀 2학년부터는 그 설계를 다르게 트랙을 분리해서 하시라는 말씀이 두 트랙 없어였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으로 드릴 내용 끝났고요. 질문 주실 동안 좀 몇 가지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반기에는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처럼 이제 두각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저 자체적으로 뭐 진로진학 콘서트, 요건 이제 제가 재학생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번 주 할 때는 이번 주는 약간 인문학, 어문계열 쪽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전형별 스펙과니까 요건 의대별이고 오늘 한 거는 다음 주에 하는 거는 이제 전형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12월에 고대 개적을 했고요. 다음 주에 연대 활동 구수를 따로 떼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엘브라운에서 현장 설명회로 합니다. 1월 30일 화요일.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어쨌든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면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그 공지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네, 여기 송행기 메리큐레이션 이게 옛날 캡처라 멤버 수가 이런데 지금은 1,500명 넘어갔으니까 여기 좀 가입해 주시고요. 제 왼쪽입니다. 왼쪽. 그리고 이제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 공지를 드릴게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약간 일회성 컨설팅이 많습니다. 그래서 90분 예비 고3과 고2 같은 경우에 진단 컨설팅. 이제 지금 내가 이대로 가도 되나?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면 어디로 좀 틀어서 생기부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대로 가면 확률은 얼마나 되나? 합격률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주전형 결정을 위해서 이제 보통 연 1회 혹은 연 2회. 사실은 학기별로 하는 게 좋긴 하죠. 연 2회 정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 A와 플랜 B를 점검합니다. 설계 컨설팅은 요 진단 플러스 이제 다음 학기 설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시 예비고3 고2 고1 정도 하는 거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라는 건 뭐냐면 생기부가 일단 끝났죠. 이제 고3이나 예비고3 고2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 토대로 이제 다음 학기에 좀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정해졌으니까 그 학교의 나의 이제 3년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뭐 교과랑 학종은 언제까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전반적인 좀 설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거는 2시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수행평가나 보고서에 필요한 주제들을 미리 정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제 연락처가 아마 앞에 나갔을 것 같은데요. 네, 요거 저랑 약속 잡아서 진행하셔야 돼서 3757, 3710 여기로 그리고 아이고 저 지금 모든 사람 네. 요 번호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고 혹시 아까 전반부에 뭔가 설명하셨던 윤 대표님께라도 뭔가 약간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요 번호로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중3을 위한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고 과학고를 희망하는 중3을 위한 특강. 그래서 좀 미리 시작을 하죠. 어쨌든 뭐 이게 5월, 6월 정도 되 본격 시즌이긴 한데 좀 일찍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뭐 일단 그 설 연휴 중에 반나절만 좀 떼서 2월 9일 금요일에는 이제 에브라운 학원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휴 마지막 날은 국악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건 둘 다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혹시 아까 그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자소서 어떻게 생겼나 문항 구경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건 어쨌든 초안이죠. 윤활 쓴 걸 저희가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약간 워밍업 삼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한 1인당 10분 정도씩은 좀 약간 방향도 잡고 상담도 할 거니까 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현장 수업 한 번, 그다음 2월 내에 초안을 보내주면 이메일 피드백 한 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건 얘가 재작년부터 계속 해왔죠. 이제 공휴일에 생기부를 챙기는 네, 특강. 그러니까 이제 연관 관리나 컨설팅 이런 것까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휴 첫날은 제가 엘브라운에서 진행을 하고 이건 두각하는데 아까 이제 이 자소서는 둘 중에 하나만 오시면 돼요. 동일 커리큘럼인데 요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볼 거고요. 이건 심장에 관한 책인데 뭐 사람 심장만 아니라 이제 동물 심장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그다음에 요 최근 이슈들 요거 이제 신문 기사, 동영상, 그다음에 뭐 드라마, 의학 드라마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재밌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수업은 중3, 고1, 고2, 뭐 고3도 들어도 되는데 고3들은 뭐 이런 거 이제 알아서 하고 있겠죠. 어쨌든 중3, 고1, 고2가 들으면 좋은 수업들
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두각학원에서는 이제 약간 뼈와 관련된 요것도 뭐 사람 뼈만은 아니고요. 동물 뼈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역시 요런 아까 중립자치로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얘기들 좀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고서 작성법까지 좀 같이 다뤄볼 예정이니까 중3, 고1, 고2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은 끝난 것 같고요. 질문들이 아까 답을 안 들으신 분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파트가 제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네, 어쨌든 저는 이렇습니다. 저희 프로필은 채팅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하나 그냥 넘어갔는데 독서 설명 드렸고요. 혹시 불충분하시면 다 추가 질문 주세요. 이건 공개 질문 주셨으니까 일반고에서 자사 특목으로 전학을 간다. 그게 이제 자사 특목에서 일반고로 오는 경우는 꽤 있는데, 일반고에 자사 특목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학은 입시에서는, 어, 뭔가 이유가 보통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이유가 뚜렷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아주 뚜렷한 계기가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불리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유리할 것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특목고는 뭐 조금 예외일 수 있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제가 아까 A, B, C, D 그룹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사고들 빼고 대부분의 광역 자사고들은 사실 휘문고 정도 빼면은 다 C 그룹도 별로 없거든요. 거의 D 그룹이거든요.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시로 갈 거면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물어보시는 건 순시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는 보통은 잘 보내드리진 않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1학년 마치고 뭐 외고로 갔는데 의대랑은 상관이 없지만 외고로 갔는데 뭐 어쨌든 대학 가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반대 경우가 훨씬 많죠. 네. 리더십 역량을 보여주는데 네, 동아리 부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차피 그 란에 기재가 될까 제가 그 저기 리더십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이제 3년 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고3들부터 제가 좀 말을 바꾼 게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소개서에 그래도 약간 내 스스로 내 리더십을 설명해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가지고요. 한 번 정도는 임원을 해야 되는데 뭐 학급 회장, 부회장, 뭐 동아리 부장, 차장 괜찮습니다. 2025 그죠 면접이 없어지죠. 면접이 없어지죠. 이 Z 점수는 해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학교에서 이게 이제 고대 내신 계산하는 거랑 연대 지점수 계산하는 학교에 그 툴이 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요거는 진학부장 선생님께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아까 같은 질문 드렸네요. 임원은 한 번쯤은 하는 게 좋고요. 뭐 언제 하는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입시 때문에 매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이 이걸 해야 또 학교 다닐 맛이 나는 친구들이 있죠. 저도 좀 그랬었고 예전에. Z 점수는 요건 이제 아마 연대 전형 요강 보시면 나오는데 그 표준 편차 분의 그러니까 그 표준 편차 분의 뭐 내신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표준 편차가 큰 학교는 자기 받은 내신보다 좀 생각보다 떨어지고요 상대적으로 이 점수가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는 그만큼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라는 얘기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내신의 편차를 그럼 보정하려는 점수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고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이면 절대 안 가는 게 나은가요? 라는 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 앞뒤 맥락이 없어서.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일반고학교 사례는 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일반고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일반고들이 그러니까 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보통 강남 쪽 일반고거든요, 사실은. 네, 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뭐 특정 지역의 학교라기보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기부 친화적인 200개 학교 중에서도 한 100교 안에 100손가락 안에 들어간 학교들 정도만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전형으로 최근 3년 동안 서울대 의대를 붙었다는 거는 뭐 정말 손에 꼽죠. 우리 신문에 나올 정도. 저 얘기구나.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1.0이 나왔는데 특목자사로 가야 되냐? 특목자사로 가시려는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정규 1등은 좀 챙겨주시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뭐 아까 이제 다 말씀 200개 학교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진 않아도 그런 학교라면 오히려 이제 좀 챙김을 받는 게 일반고에 되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선배가 붙었으면은 거기 계속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학교가 어쨌든 인지가 됐다는 거니까 사원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고 지금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질문들 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리는데 이게 그 학생에 딱 특화된 정보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약간 짜집기로 조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이것저것 이제 모아서 조합을 하시기보다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학교 밖이라든가 해서 이제 그 학생에 좀 맞춤되어 있는 특화된 그런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저희가 약간 파편화된 정보밖에 못 드리니까요. 네, 또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제 연락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쪽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